내 나이 61. 내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참았다다.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숨을 마음껏 쉬어본 적이 없었다. 23세 나는 그저 평범한 농가집 딸이었다. 결혼은 로맨스라기보다 그저 좋은 집에 시집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기대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들어온 집이 바로 지금의 시댁이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눈치껏 살아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아. 그 말이 결혼식 축사보다 먼저 내 귀에 박혔다. 그때는 그저 시댁이 엄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서 있어야 했다. 설거지를 내가 하면 왜 이렇게 물기를 덜 닦았냐며 다시 했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있다며 잔소리가 이어졌다. 심지어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오는 순서까지 시어머니의 기준을 따라야 했다. 시누이 셋은 마치 내가 그들의 하녀인 듯 굴었다. 언니, 나 바빠서 머리 못 감았어. 드라이 좀 해줘. 언니,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원피스 다림질 좀 해줄래? 거절하면 돌아오는 건 뾰로통한 표정과 시어머니의 꾸중이었다. 네가 시누이들 챙기면 어디 덧나냐? 나는 덧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매일 조금씩 부서져 갔다. 남편은 방패막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방패가 아니라 방관자였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마당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하곤 했다. 당신도 어른이잖아. 시댁 일 좀 대충 넘어가. 대충 넘어가라니 하루하루가 상처인데.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한 건 하나뿐인 아들, 민수였다. 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나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민수가 태어난 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마음껏 웃었다. 아기가 나를 보며 까르르 웃으면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들의 명령도 잊을 수 있었다. 민수는 나의 유일한 보약이자 살아가는 이유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민수를 확인했고 밤에 잘 때도 그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의 웃음을 보면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다. 하지만 그 웃음을 너무도 허망하게 잃었다. 그날은 한여름의 오후였다. 시누이가 민수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시누이가 언니 애 좀 맡아줄게라고 웃으며 말하길래 나도 잠깐은 쉴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2시간 뒤 전화가 울렸다. 떨리는 목소리의 시누이였다. 언니나 미안해 민수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민수는 이미 차가웠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누이가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도로로 뛰어갔고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고 했다. 언니,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시누이는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일부러가 아니겠지. 하지만 내 손에 내 아이가 죽었어.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례식 내내 나는 목이 터져라 울었다. 관 속에 누운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숨이 넘어갈 듯 소리쳤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무너졌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신을 원망했다. 평생 종교를 가진 적도 성당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던 내가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릎이 퉁퉁 부어도 상관없었다. 제발 한 번만 민수를 돌려주세요. 제 목숨이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기도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다. 죽은 애를 왜 그렇게 붙잡아? 살아있는 사람 생각 좀 해. 그가 말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결혼이 아이 하나로만 이어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민수가 없는 집은 너무도 조용했다. 그 웃음소리 대신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누이들의 발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또 하루, 또 하루를 눈물로 버텼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흐릿해졌다. 그 웃음소리, 그 따뜻한 체온, 그 작은 손의 감촉이 희미해지는 게 두려워. 나는 매일 사진을 꺼내 붙잡고 울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다. 그날도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민수의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눈물로 젖은 뺨이 차가운 나무 위에 닿았고 온몸이 기운을 잃었다. 멀리서 종소리 같은 것이 울린 것 같았다. 땡땡.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거울 속에는 예순의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아직 살이 탱탱하고 눈빛이 또렷한 40대의 내가 있었다. 손을 올려보래 대자 탄력이 느껴졌다. 숨이 가빠졌다. 설마 이게 꿈인가? 그때였다. 방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소풍 가는 날이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문이 열리고 파란 모자를 쓴 민수가 뛰어나왔다. 그 작은 손이 내 허리에 감기자 나는 무너졌다. 무릎이 바닥에 닿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음이 터졌다. 엄마 왜 울어? 아냐,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해서 그래. 많이, 너무 많이. 민수가 죽기 1년 전이었다. 신이 내 기도를 들은 건가 아니면 그저 기적 같은 꿈인가. 하지만 이게 꿈이라면 나는 절대로 깨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뒤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 기회를 절대로 허비하면 안 된다. 나는 민수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것이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고함이 부엌을 울렸다.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며느리가 어딨나? 우리 집 체면이 있지. 예전 같으면 허둥지둥 사과했겠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민수 도시락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헛기침만 하고 돌아섰다. 시누이의 태도에도 변화를 줬다. 언니,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원피스 다림질 좀 해줄래? 미안, 나도 할 일이 많아서 안 돼.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 작은 거절이 이렇게 후련할 줄이야. 남편 역시 달라진 나를 느꼈다.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어? 집안 분위기를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네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 이제 참을 생각 없어.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수였다. 나는 민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꼭 손을 잡았다. 놀이터에선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특히 그 사고가 일어난 날은 절대 잊지 않았다. 민수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시누이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오늘은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시누이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수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복수의 씨앗도 뿌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그동안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 무례한 말투, 심지어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일까지 모두 적어뒀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 펼쳐놓을 날이 올 것이다. 남편의 행동도 주시했다. 과거에 내가 몰랐던 그의 비밀을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술자리, 친구관계,
돈 문제까지 나는 그 모든 걸 눈여겨봤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차츰 완성되어 갔다. 밤마다 나는 민수의 방 앞에서 속삭였다. 이번에는 어떤 일도 너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을 지키는 엄마이자 나를 위해 싸우는 여자였다. 회귀한 지 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민수를 단 한 번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웃음이 많았고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불렀다.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다. 하지만 그 웃음을 오래 지키기 위해선 시댁이라는 독을 뽑아내야 했다. 나는 준비해둔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죄목이 빼곡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했다. 이제 남은 건 그 증거를 활용하는 일이었다. 먼저 손을 댄 건 둘째 시누이였다. 그녀는 나에게 수십 번 옷과 액세서리를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 회기 전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나는 빌려준 물품 목록과 사진을 모아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친구들 앞에서 나는 언니 옷은 안 맞아서 안 입어라고 거짓말을 하자 조용히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건 뭐예요? 작년 봄 제 원피스 입고 찍은 사진이네. 여기 목걸이도 제 거네요? 친구들의 시선이 시누이에게 꽂혔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그날 이후 시누이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마을계에서 꽤 유명했다. 겉으로는 의젓하고 엄한 어른이었지만 회기 전 기억에 의하면 몇 번 개돈을 늦게 낸 적이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개날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날마다 일부러 개 모임 근처를 지나가며 인사를 했다. 어머니, 오늘 개 모임 잘 다녀오세요. 지난번처럼 늦으면 안 되죠? 옆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몇 번 반복하자 시어머니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는 체면을 중시했으니까. 남편은 회기 전에도 무책임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술자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가 친구에게 우리 집안일은 전부 마누라 몫이야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당신 나랑 이혼해.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야. 아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고 집과 재산은 증거 다 모아서 나눌 거야. 나는 그동안 모아둔 무책임한 행동 기록과 술자리 사진들을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그걸 다? 그래. 이제 당신 선택이야. 조용히 나가든가 법정에서 맞서든가.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남편은 법정 싸움을 피했고 대신 집과 일정 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물러났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이를 갈았지만 법적으로 나를 묶어둘 방법이 없었다. 나는 민수와 함께 그 집을 나왔다. 새 집의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묵직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민수와 나는 새로운 동네,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민수와 함께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갔다. 이젠 민수의 손을 잡고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나는 이미 약속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다. 그들은 그저 아이와 함께 사는 다정한 엄마로 나를 봤다. 그게 좋았다. 나를 가두던 이름표, 참는 며느리는 이제 사라졌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시누이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을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남편은 혼자 자취방에서 산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쓸까 하다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다시는 나를 얕보는 세상에 살지 않겠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단다. 봄이 왔다. 민수는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나는 현관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회기라는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눈물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웃고 있었다. 민수가 웃으면 나도 웃었다. 그때 민수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 이번 생은 우리가 끝까지 웃으면서 살 거다.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회기를 부릅니다.